네, 그래서 세 번째 글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이런 그 이익률을 높여갈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설명드렸던 거에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은 결국에는 가장 큰 이제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라는 거는 한 번 투자하고 마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저는 투자 기간이 이제 상당히 되는데요. 근데 되게 많은 투자자들하고 만나고 대화해봤지만 단 한 번도 주식 투자로 한 방에 큰 돈을 벌고 난 뒤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을 크게 벌면 크게 벌수록 성공한 방식으로 더 크게 투자를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치명적인 손실을 보기 전까지는 성공했던 방식을 되풀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해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게 되면은 운적인 요소는 사라지고 그 투자 방법이 가져다주는 평균적인 수익률에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번, 운 좋게 세네 번까지는 6을 자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사위를 반복적으로 던지게 되면 6을 뽑은 경우의 수는 결과적으로 6분의 1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올바로 하고 있는 사람은 경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투자 성과가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자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거고 투자 금액이 커져가지고 그만큼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대가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반복하는 투자 방법이 정말 지속하게 투자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 전략이라면 결국에는 큰 부자가 되겠죠. 하지만 아니라면 결과가 상당히 비참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투자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가 나아지도록 투자 방법을 꾸준히 보완해야 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장기적인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투자한 방법이 정말 이게 더 자주 뽑게 되는 방법인지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오랜 시간이 이미 지나고 그러면은 이제 기회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저희 인생은 한 번만 사는 거고 되게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를 확인하게 되면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 투자 전략이 왜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줘야 되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 있어야 돼요. 모든 투자자들은 소액이든 거액이든 수익을 내려고 되게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내 투자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는지, 시도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해서 시장보다 성과가 좋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예상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끊임없이 피드백해가지고 투자 전략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겁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가지고 계속 성과를 개선해 나간다면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갈수록 수익이 커질 것이고 그러면은 성과가 개선되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건 되게 논쟁적인 주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최소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기간에 비례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벌어들이는 돈은 자본이 사용된 기간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을 활용하지 않아도 가끔씩 자본의 가치가 급격히 변하기도 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따라서 재현 가능성이 낮고 계속해가지고 내가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투자 방법을 찾는다는 전제 하에서 평균적으로 기대 가능한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 투하된 자본 대비해서 자본이 벌어들이는 돈의 비율에 수렴합니다. 그런데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아니라 매매 횟수에 비례해가지고 부과됩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에 매매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본이 일할 시간은 줄어들고 수수료 비용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장기 투자자에 비해서 단기 투자자가 매매할 때마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해야지 더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정리하는 뇌 글을 제가 공유 드렸었는데 여기 그 링크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하루에 사람이 내릴 수 있는 좋은 선택의 개수는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의 질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판단, 그리고 그 판단에 근거한 매매 횟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의 내재 가치 변동보다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뉴스, 이번에도 갑자기 계엄 선포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뉴스의 영향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제공되는 뉴스의 양은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아득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상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뉴스가 끊임없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이 모여가지고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은 외부의 충격에 대해서 대응하고 그다음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단기적인 뉴스는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내부적으로 대응을 함에 따라서 사업 가치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패닉해가지고 대응하는 그 정도로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뉴스를 빠르게 평가해가지고 시장 가치에 반영하는, 주가에 반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호재에는 가격을 밀어 올리고 악재에는 가격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뉴스를 평가해서 단기적으로 이익을 누리려는 그런 시도가 거의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는 피드백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피드백을 하려면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된 근거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수행한 전략이 인과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은 설날 같은 때에 저희가 차가 막힐 거라고 생각하고 언제 이동할지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한두 번 이걸 역이용해가지고 하다가 엄청 많이 막혀가지고 집에 도착하는 경우를 경험을 한두 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날씨나 대체 휴일이나 경제 상황, 교통 체계, 사고 유무 이렇게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고용지표가 낮게 나온 거는 좋지 않지만 연준이 이자율을 낮출 것 같지만 또 그게 경기 침체를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렇게 여러 번 꼬아서 생각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맞추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왜냐면은 사람은 기대를 조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 뭔가 예상을 하게 되면은 그 예상에 따라서 맞는 판단을 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변수가 너무 많게 되면은 완전히 같은 상황을 찾기가 힘들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 같은 상황에 처해도 다수가 생각하는 결론이 어느 쪽인지 가늠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피드백을 하는 게 어렵게 되고, 결국 이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매 횟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보다 나은 선택을 하고, 자본이 일해가지고 수익률을 늘려줄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게 재현 가능하고 투자 성과를 개선하는 방법입니다.